36,000여 개 중에서 네. 90%에 해당하는 질병의 원인이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90%나요. 아니, 이 90%면 뭐 거의 질병 대부분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산소를 빼요? 우리 몸에 산소 비율이 한 65% 돼요. 95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산소가 꼭 다 이제 해로 이로운 것만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건 탄소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이산화탄소 뭐. 해로운 산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산소라고 이름은 불려져 있고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그러니까 뭐 이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영양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활성산소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산소가 변화해서 불안정한 형태가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분자식이 O2가 O2 마이너스가 되는 하여튼 이렇게 불안정한 O2 마이너스 활성산소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나쁜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된 산소군요. 그렇죠. 예, 순수한 산소가 아니라. 어떤 병이 생기죠? 호흡하는 거에서 한 2~3%가 활성산소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많이 생겼을 때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도 생기고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 노화가 생기고 DNA를 공격하면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눈의 질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 활성산소에 되게 약하거든요. 백내장. 백내장? 예, 백내장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노인성 황반변성. 이것도 대표적인 활성산소의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가 부르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입니다. 암입니다. 아, 진짜로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근데 그 정상세포를 나쁜 세포로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암으로 가요? 예,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하루에 7만 번가량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은 세포 속에 있는 DNA의 변형이 일어나가지고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는 암세포가 터지는 증식이라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는 전이를 촉진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어떡해. 그러면은 또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또 생길 수 있나요? 네, 활성산소가 부르는 3대 재앙 중에서 두 번째는요, 바로 중년 남성들의 돌연사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면요, 혈관 속의 노폐물을 산화시키는 속도가 2배로 빨라져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요, 또 탄력을 잃게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이는 나아가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과 활성산소가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몸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즉 몸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냄새의 정도가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살, 그러니까 4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라고 해서 뭐 고령취라는 말도 쓰고 요새는 이제 그 뭐 노인 냄새, 아저씨 냄새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냄새의 정체가 과산화지질, 그 과산화지질이 분해된 노네랄이라는 거에서 이제 기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몸 안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과도하게 산화된 건데, 만약 평소보다 몸이나 이제 머리 두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면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한번 의심해.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것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여서 몸이 산성화가 되면 크고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활성산소가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들 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피곤하죠. 네. 두 번째, 이유 없는 근육통과 관절통에 시달린다. 세 번째, 최근 들어서 신경질적이고 좀 예민해졌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 번째는요, 감기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 또 자주 걸리는 경우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잠들기가 어렵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근데 저기 이윤석 씨 주먹을 꽉 쥐고 계시거든요. 아니, 5개를 다 꼽으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거? 이준석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이걸 다 꼽았네요. 새해 주먹 다짐을 하신 근데 거예요. 정말 감기가 낫지를 않고 네. 잠도 안 들고 자꾸 깨고 또 다시 자려면 안 들고 지금 이 증상들 5가지는 사실 이렇게 네. 누구나 좀 겪는 증상이라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활성산소가 많이 쌓여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활성산소가 있으면 이 활성산소를 막을 수 있는 이제 항산화 효소가 또 우리 몸 곳곳에서 모든 장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젊을 때는 이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 항산화 효소가 이 활성산소를 갖다가 분해하고 제거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항산화 효소의 기능도 좀 이런 사람 활성산소 잘 쌓인다. 첫 번째는요. 바로 40대 이상의 중년입니다. 네. 이런 사람 활성산소 잘 쌓인다. 첫 번째, 40대 이상 중년. 야, 이거는 뭐 그냥 아니 예측해볼 수 있다더니 이건 너무 확연히 보이는 네. 40대 이상이면 저희 다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나이가 들면은요 항산화력이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항산화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체내 항산화 효소입니다. 항산화 효소는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활성산소 처리 효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다양한 항산화 효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SOD라는 효소입니다. 무려 1초에 10만 개에 달하는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SOD 효소는 25세 대비 40대가 되면은 50%가 감소하고요. 쭉 떨어졌어요. 60대 이후에는 90%가 감소합니다. 80대가 되면은 심지어 항산화 효소는 거의 없어지고 활성산소만 우리 몸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항산화 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평균 수명의 한계점이라는 가설도 있을 만큼 항산화 효소는 노화와 우리 수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에도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SOD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항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간에 있는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30대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20대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90%까지 줄어들어요. 9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에 비해서 10%뿐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